이름도 있어. 귀여운 이름도 있어가지고. 자, 가보자. 일단 첫 번째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수렴했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도 수렴했어. 각각이 그냥 수렴하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 상황인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 근데 fx랑 gx랑 크기를 비교했는데 얘가 크더래. gx가 함수가 더 크더래. 뭐 예를 들면 x분의 1이고 얘가 x분의 2야. 얘가 항상 크겠지. 2배니까. 그랬을 때 알파랑 베타랑 누가 더 클 것인가? 누가 더 크겠니? 당연히 베타 쪽이 더 클 것 같지 않니? 그죠? 아니 원래가 크는데 그거를 극한 보내면 더 크겠지.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등으로 왜 붙였어? 라고 하면 애초에 얘네들이 같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같을 수 있겠지. 그런데 F보다 G가 큰 게 확실해. G가 큰 게 확실해. 그래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두 함수가 있는데 한 녀석이 큰 게 확실해. 근데 리미트 치우면 더 커지는 건 당연한데 같아질 수도 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fx가 x분의 1이야. gx가 x분의 2야. 얘들아, x가 점점 커졌어. 양수로 계속 간대. 그럼 x분의 1이랑 x분의 2랑 얘가 2배니까 무조건 얘가 크잖아. 그래서 이 상황이거든. x가 무한대로 갈 때 f랑 g랑 비교하면 무조건 g가 크거든. 함수만 보면 얘가 2배 크니까. 그런데 리미트를 붙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야, 리미트 이렇게 붙여가지고 계산을 할 거야. 아, 이거 0으로 보낸다 그러면 좀 그렇겠다. x가 0보다 클 때라고 쓰자. 자, 그러면 리미트 fx를 했어. 자, 계산해봐. 자, 요거 x분의 1에다가 x에 0으로 가는, 아니,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를 붙일 거거든?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네? 얼마 주려면? 무한대분의 숫자. 0이 수렴하지. 0이 수렴해. 무한대분의 숫자. 얘도 무한대분의 숫자거든? 무한대분의 숫자야. 그럼 얘도 0이 수렴하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크지만 극한값을 취하면 뭐일 수도 있다? 같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다. 같아지는 경우도 있다. 됐니? 이건 어렵지 않지? 예를 들면 지금 딱 보이잖아?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둘이 같아지네? 이렇게. 쌤, 그러면 맨날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지. hx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x2 더하기 1이래. 얘는 극한값 취하면 1이니까 얘는 항상 클 거야. 여기다가. 이해되지? 그러니까 항상 같은 건 아니다. 즉,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언제? 두 함수의 크기 비교가 확실하면.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요거 하나야. 요거 하나만 하면 돼. 자, 이번에는 뭐냐면 F가 있고 H가 있고 G가 있어. 자, 크기 비교가 확실해. 얘가 이제 더 큰 거야. 그런데 리미트를 붙였어. fx에 리미트를 붙였거든. 그랬는데 얘가 글쎄 수렴하네. 그리고 가운데 건너뛰고 끝에 거에다가 리미트를 붙였어요. gx. 얘도 수렴했대. 그러니까 결론은 쟤랑 둘 다 수렴한 거야. 그런데 조건이 하나 또 있어. 근데 아주 운이 좋게 얘랑 같은 값으로 수렴한 거야. 같은 값으로 수렴한 거야. 자자자, 집중해.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리미트 붙이면 이런 놈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네요. fx가 있고 hx가 있고
gx가 있었는데 원래 이거였거든. 근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였더니 리미트를 붙이고 리미트를 붙일 거야. 어디로 가는? 무한대로 가는. 그랬으면 리미트 붙이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등호가 생긴다고.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알파가 나왔는데 얘는 베타가 나왔는데 사실 그게 알파랑 똑같대. 그래서 그러면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인데 얘가 사이에 껴있는데 얘가 크거나 같다거든.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야. 그럼 얘는 뭐여야 돼? 알파여야 되지. 그래서 이거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도 알파이다 라고 말하고, 이걸 우리는 편의사나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샌드위치처럼 g가 제일 커. 그리고 f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가운데에 막지 마음대로 생긴 h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 끝까지 계속 가면 둘이 거의 붙어. 그럼 얘도 같은 값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눌렸다고 해서 샌드위치 점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름 들면 딱 느낌 오지? 아, 이렇게 사이에 낑겼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랑 수렴하고가 끝이 아니야, 얘들아.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수렴하고 둘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 틀려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가운데 놈도 수렴한다. 아닐 수도 있잖아. 얘 수렴하는데 얘가 수렴해. 그럼 얘 계속 여기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어때야 된다고? 이 녀석의 목표값이랑 이 녀석의 목표값이 같은 상황일 때 가운데 놈도 낑겨 있을 수 있다. 이거네요. 그래서 얘는 얘들아 언제 쓰냐면 요거 생각하면 돼. 언제 쓰는 거냐? 리미트랑 부등식이 동시에 나오면 이거 샌드위치인가 보다 하고 의심하면 돼. 더군다나 부등식이 두 개나 나오잖아. 알았지? 그래서 리미트랑 부등식이 같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샌드위치점을 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같은 극한을 취해가지고 그냥 같은 값으로 뚝 떨어지게 만들면 돼. 자,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만 더 적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x가 아니라 무한대로 가는 거라고 내가 써놨는데 문제에서는 어떤 숫자로 가도 되고 어떤 숫자의 우극한만 가도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되고 이거 언제나 항상 확률이야. 상관없어. 관계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계없음이 얘는 무한대인데 얘는 a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 시작이 무한대면 무한대로 가도 되고 a로 가고 a로 가면 얘도 a로 갔을 때는 똑같이 성립한다. 이 말이라고. 네, 여기까지 적어 두고 정리한 다음 밥 먹고 뒤에 이어서 좀 풀어볼게요. 두 개 다 적어야 돼. 첫 번째가 있어야 등호가 성립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샌드위치 정리라는 걸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 이해됐어?
왼쪽 건 지워도 되죠? 문제 하나 있는데 그건 하고 쉬는 게 낫지. 한 문제들. 자, 해볼게요. 자, 14번 fx가 요 사이에 낑겨 있대. 근데 여기 3이 아니라 5인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무한대로 할 거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을 찾으세요. 이거네. 부등식 나와 있고 리미트가 같이 나와 있는 문제네. 샌드위치 정리 쓸 거야. 샌드위치 정리 쓴다는 건 이 녀석을 이런 모양이 되게 만들어서 써먹겠지. 똑같아 얘들아. 쉬워. fx 제곱해. 너도 제곱해. 아니 작은 걸 제곱해봐야 작겠지. 큰 거 제곱하면 더 크겠지. 그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거든. x제곱 플러스 1은 양수니까 이 녀석으로 나눈다고 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겠지. 그렇겠지? 그 다음 여기다가 뭐 하면 이제 뭐가 되지? 뭐 우리가 원하는 거, 요 녀석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너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보고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고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일 건데 리미트를 붙이면 뭐가 딸려와야 돼?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뭐가 딸려와야 돼요? 등호가 딸려와야 돼. 등호가 생겨. 리미트 붙이면 등호가 생겨. 왜냐면 같아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거 앞에서 배운 거야. 부정형. 무한대인데 분모가 x제곱이야. 무한대인데 분자가 4x제곱이야. 얼마에 수렴하겠니? 4에 수렴하겠죠? 오른쪽을 볼게요. x제곱이야. 4x제곱 어쩌고 저쩌고야. 다 필요 없지? 대장만 보면 되죠? 4로 수렴하겠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녀석도 4에 수렴하겠지. 이렇게 그냥 풀이가 얘는 정해져 있다. 샌드위치 정리니까 말 그대로 샌드위치가 되려면 앞뒤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그냥 같은 모양의 리미트를 만들어주고 쭉 등호만 붙여주면 된다. 그렇지 않지? 제일 쉽지. 밥 먹고 합시다.